안녕하세요, 오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모델 Y 주니퍼 이야기가 아닌 다른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니퍼를 구매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차도 너무 좋고 옵션도 너무 좋지만 평일에 출퇴근할 때는 주니퍼를 놔두고 원래 타고 다니던 모델 3 구형 2020년식 5년 된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주니퍼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출퇴근할 때 혼자 타고 다니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져서 이거 혼자 타고 다니는데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모델 3를 타면 마음이 좀 편해서 그래서 그냥 모델 Y 주니퍼는 와이프한테 넘겨줬습니다. 평일에 혼자 출퇴근할 때는 모델 3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출퇴근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주니퍼를 놔두고 모델 3를 타고 출퇴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는 차량은 우리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한 적 있는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20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킬로 정도 탔고요.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2,5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동일 차량 시세가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뒷 휀더 사고 이력과 보험상의 특이사항 그리고 비인기 색상 덕분에 제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었죠. 사고는 수리가 잘 되어 있고 시운전 때 주행감도 너무 좋아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전 차주분이 테슬라 카페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라서 사고 당시 사진도 확인했고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연락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산상으로 배터리 보증도 살아있고 슈퍼차저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주행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월 2,500km에서 3,500km 정도 거래처를 방문하는 외근용 출퇴근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를 타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100km씩 무조건 주행을 해요. 그래서 차량 선택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 좋은 주행 보조 장치가 필요했고, 두 번째, 마일리지가 쌓여도 감가 부담이 적은 차량, 혹은 이미 감가가 돼서 내가 구매할 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자 탈 때도 너무 좀 빈티나지 않고 운전이 재미있는 차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탔던 차량들을 살펴보면 제가 주행 환경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차량을 좀 자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혹은 디젤차, 연비 좋은 차량으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탔던 차량들만 설명을 드리면 쉐보레 볼트 EV, 소울부스터 EV, 아이오닉 2017년식, 2020년식 다 타봤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볼트 EUV 등 다양한 전기차를 탔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꽤 만족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왼발 공간이 좀 부족했고, 소형차로 출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경차 베이스의 체급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80kg 아니 180cm에 몸무게 90kg이다 보니까 저한테 좀 잘 안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차 색상도 노란색이고 해서 제가 느끼는 구형 모델 3의 장점은 첫 번째, 오토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여러 차들을 시승하다 보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무조건 오토파일럿이 낫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의 HDA도 좋고 외산 차량 브랜드의 주행보조 장치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테슬라의 EAP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추가된 주행보조 장치는 적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큼은 상당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딱히 주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중국산 테슬라, 예를 들어서 모델 3 하이랜드라든지 최근에 나온 모델 Y 주니퍼의 오토파일럿이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모델 Y 주니퍼보다는 미국 법규 오토파일럿이 들어간 제 모델 3가 오히려 주행할 때 더 편리했습니다. 요청이 많으면 추가적인 오토파일럿, 구형 오토파일럿 컨텐츠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사이즈인데요. 패밀리카로 타고 다니기에는 모델 3는 약간 작습니다. 세단 타입이라 머리 공간도 좀 좁고 가족들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 오히려 작은 차량 사이즈가 도심지에서 출퇴근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모델 3는 세단형 차량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주말에 타거나 여행용으로 타기에는 SUV 타입이 더 좋습니다. 머리 공간, 다리 공간, 높고 넓은 시야 등 장점이 갖춰진 SUV가 주말에 타긴 좋죠. 하지만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타고 다닐 때에는 세단형 차량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높이가 낮아서 주행이 더 안정적이고, 당연한 말씀으로 세단이 SUV보다는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약간 단단하긴 하지만 운전석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모델 3가
더 타고 다니기 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UV 모델 Y의 경우는 승객 공간과 화물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트렁크에 물건을 싣게 되면 소음이 승객석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물건을 싣거나 화물을 싣을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별개로 나뉘어져 있는 모델 3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는 2열 시트를 접어서 넓은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차박도 필요시엔 가능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요. 이 모델 3 자체의 그 공간 활용이 좋기 때문에 이 점도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점인데요. 모델 Y에 비해서 모델 3 같은 경우는 제가 타봤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 전비가 더 좋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기차기 때문에 유류비가 적게 들고 관리해야 할 소모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타이어만 제때제때 갈아주면 딱히 소모품은 관리해줄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 모델 3의 단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점은 제 2020 모델 3의 단점으로 여유 있으신 분은 리프레시, 리리프레시나 하이랜드로 뽑으시면 느껴지지 않을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이랜드로 차량을 구매하면 더 출퇴근하기 좋겠지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구독자 한 10만 명 되면 와이프한테 하이랜드로 바꾸자고 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 단점,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주니퍼, 하이랜드에는 아주 성능 좋은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모델 3, 모델 Y 구형 2024년식까지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서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엉덩이와 등이 좀 화끈화끈 거리고 땀이 납니다. 저는 일반 보증은 종료가 돼서 사제로 통풍 시트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 통풍 시트 광고 잘 찍어 드릴 테니 광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하나만 주세요. 광고는 저희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충전 포트 출력이 낮다는 점인데요. 2021년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USB-A 타입의 포트가 나와 있는데 무선 충전을 할 경우에는 좋은 충전기를 써도 충전이 잘 안 됩니다. USB 포트 자체의 출력이 좀 낮기 때문인데 맥세이프 충전기 같은 걸 사용하면 충전이 아주 느리게 됩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10.5W의 출력이 USB 포트로 나오고 21년 이후 차량은 27W의 출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유선 충전을 사용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의 부재인데요. 2021년도 리프레시 모델 3 이전에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트렁크 열기를 직접 누르고 직접 트렁크를 열고 직접 트렁크를 닫아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토 트렁크를 사제로 시공하면 해결이 되지만 이 부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특별히 작업을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것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네요. 마지막 단점은 하이랜드를 만나면 좀 주눅이 든다는 점인데요. 이 모델 3가 모델 Y보다는 훨씬 균형 잡히고 좋은 디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하이랜드를 보면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일 열심히 해서 나도 하이랜드 사야. 테슬라 모델 3 중고를 탈 때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입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비가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구매하실 때 수리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감안을 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슬라는 4년 8만 킬로의 보증이 있고 8년 16만 킬로의 배터리 보증이 있는데요. 2020년식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보증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 사항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2022년식 이상의 모델 3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당연하게도 차량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배터리 보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살아있는 차량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보증 같은 경우는 수리 안 하고 타도 괜찮을 것 같은 경미한 고장일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면 수리 안 하고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고장이 많이 생길 거예요. 기본 1000만 원 견적 시작이라서 차량 가격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증은 테슬라 어플상에서 정비 탭에 보증사항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모델 3를 타면서 출퇴근용, 업무용으로 차를 탈 때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용 책상인데요. 테슬라 오너분들은 차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거나 업무를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뭐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하거나 차에서 짬짬이 편집을 할 때 업무용 책상이 하나 있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우아 제품을 사용하는데 조우아 제품 물론 책상 좋은데 사용하기는 조금 금액이 좀 비싼 그런 감이 있어서 뭐 유사한 제품 다른 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관할 때 조수석과 센터 콘솔 사이 그 틈에 끼워 놓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C가잭 인버터인데요. 단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충전 포트 출력이 좀 낮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충전할 때나 아이패드 같은 거 충전할 때 높은 출력의 충전기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출력 250W 이하의 C가잭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휴대폰을 충전할 때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100W짜리 충전기 하나 추가로 구매하시면 웬만한 디바이스의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사용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버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지만 쿠팡에도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제품 소개 비슷한 제품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제품 사용하시면 이 테슬라를 업무용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되면서 모델 3, 모델 Y 구형 차량의 중고 가격이 되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구형 테슬라 보시는 분들, 중고 테슬라 보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부담 없이 출퇴근용으로 타기에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반응이 좋으면 이 컨텐츠 연속적으로 갈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모델 3를 제품 홍보에 사용하실 사장님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